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통수학 1 뒷부분 연습 문제에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 많이들 어려워하는 이 복수수 부분인데요. 그 i 있죠, i에 대해서 이제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어떤 수, 뭔지 모르지만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만들자 해서 루트 마이너스 1 이 녀석을 i로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이는 이 개념들 네 가지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문제 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4x 플러스 y랑 2x 플러스 2y는 4 마이너스 5y의 켤레 복소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시오. 이 복소수는 a 플러스 bi 형태로 쓰는데 a와 b는 항상 이게 뭐가 되는다 했죠? 복소수 범위까지는 아니고요. a와 b만 해서는 실수입니다. 실수. 그렇게 해서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표현해요. a랑 b가 허수까지는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너무 수가 수를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2 플러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해야 2 플러스 루트 3i라는 수를 이렇게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2랑 루트 3자리에 허수도 들어갈 수 있으면 2i하고 루트 3 빼기 2i 플러스 마이너스 2i 플러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쌤이 왜 이렇게 적었냐면 a와 b가 실수라는 조건 안 주면 2랑 a 자리에 2i라고 쓰고 b 자리에 이렇게 써버려도 2 플러스 루트 3i 계산해서 되는 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수를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수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나의 수를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데는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 그냥 비슷한 관련 개념이어서 설명한 겁니다. 어쨌든 a 플러스 bi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면 a 플러스 bi 형태가 되어 있는데 4x 플러스 y 쌤이 지금 차 안에 앉아가지고 지금 풀고 있어. 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솔직히 바쁘긴 했어요. 여러분들 문제 영상 다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 이틀 남기고는 좀 찍어 올려줘야 여러분들 벼락치기에 도움 되겠죠. 4 플러스 5y 이렇게 켤레가 바뀌죠. 여러분들 a 플러스 bi에 켤레 하면 이 허수 부분 a가 실수 부분이고 b가 허수 부분인데 허수 부분이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4 플러스 5y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x 플러스 y가 4가 되고 2x 플러스 2y가 5가 되는 거죠. 식을 세워보자. 4x 플러스 y는 4.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가 5. 어떻게 풀지? 쌤 대입법을 풀고 싶은데 4x를 이항시키면 y는 4 빼기 4x고 이것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 2x 플러스 2 해가지고 4 빼기 4x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5라는 거죠. 다시 계산하면 2x 더하기 8 빼기 8x는 5. 그럼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2분의 1. x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y는 4 빼기 2니까 2. x는 2분의 1, y는 2.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번 같이 봅시다. 다음은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내시오.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산해 봅시다. 이게 뭐야? 있고. 일단은 2 빼기 i에다가 마이너스 4i니까 플러스 4i가 되겠죠. 계산하면 2 플러스 3i.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하면 플러스 4하고 플러스 12i 계산 마이너스 2i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인데 i 제곱이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계산하면 10 플러스 10i 10 플러스 10i.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분모를 좀 실수, 지금 분모가 실수가 아니죠. 허수죠, 허수. 분모를 실수처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1 빼기 i에다가 1 플러스 i 1 플러스 5i에다가 또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일단은 분모는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계산은 얼마예요? 1의 제곱에다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분모는 2. 분자는 1 플러스 i 플러스 5i 그럼 플러스 5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6i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i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자, 4번도 계산을 하면 이제 분모는 루트 8i로 바꿔주고 분자는 루트 32. 이런 게 루트 8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4 곱하기 2 이렇게 제곱이 어떤 정수나 유리수의 제곱이 되는 수로 2는 4 만들어주면 그의 제곱글이 나오죠. 루트 4 루트 2가 돼가지고 2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 루트 a 제곱 b 형태는 a 루트 b 뭐 a, b가 양수 이런 조건이 있지만 만들어주는 공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 3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6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밖으로 나면 4로 되겠죠. 4 루트 2. 그래서 2 루트 2i분의 4 루트 2가 되니까 약분해서 약분하면 i분의 2가 되고 분자 분모에 r을 곱해주면 i 되면서 마이너스 1분의 2i 마이너스 2i가 되겠습니다. 자, 3번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2차 방정식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에서 d 값이 이제 b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할 때 계산해 줘야 되죠. 양수면 서로 다른 실근 2개,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허근 2개였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거 밑으로 옮기고 계산해 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d 값을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가 1이죠. 지금 여기 1이 좀 안 적혀있으면 1 3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적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하라?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빼기 4 32는 24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실근 2개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d가 b제곱 25 여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25 빼기 50 맞나? 계산이 50 맞나요? 25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4, 2, 8, 5, 40이네 25 빼기 40이니까 0보다 작죠. 서로 다른 허근 2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 2개라는 거예요. 그 근의 공식 써가지고 구해보면 이게 짝수 공식이 안 되고 4분의 뭐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5가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d 값이 마이너스 15니까 허근 2개 나오는 거죠. 허근 2개. 직접 해를 구하지 않고 판별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3번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 곱하기 4 144 빼기 4고 36 4니까 64 24 144는 0. 따라서 중근 이거 인수분해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중근입니다. 중근. 여러분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해볼까? 이 인수분해로 12를 3 3 2 2 3에 2 6 바로 되네요. 이렇게 곱해서 4
곱해서 이게 4 되고 곱해서 9가 되고 그리고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3x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네요. 중근이 3분의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x는 3분의 2 중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근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한번 구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귀찮더라도 근도 구해보고 하면 또 연습이 되겠죠. 자, 4번 다음 2차 방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그 개념 중에 근과 개수의 관계 개념 기억나나요?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때 근과 개수의 관계 그 두 근을 알파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 근의 곱이 a분의 c였죠.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가 지금 1이잖아. 그래서 이 a분의 b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3. 두 근의 합은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1분의 5니까 5. 2번 여기다 풀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7 바로 하면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0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i 여기 방식들이네요. i는 여러분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세제곱을 생각하지 말고 제곱을 한 데다가 여기다가 i를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i 제곱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4제곱은 이 i 세제곱에 i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i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i 5제곱은 그냥 1에다가 i를 곱하니까 i 6제곱은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 5제곱이 그대로 i고요. i 6제곱이 마이너스 1, i 7제곱이 마이너스 i 8제곱은 1. 계속 이렇게 갑니다. 계속 할 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수 k를 자연수로 할 때 4k 플러스 1이 i고요. 이 k가 2면 9잖아. a 4k 플러스 2면 마이너스 1이고요. i 4k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i 4k가 되면 4k 플러스 4지만 4k 플러스 4라고 할까 그냥. 이거는 그냥 뭐죠? 그냥 1. k는 이제 자연수 아니면 요 식대로라면 0도 될 수 있죠. or 0.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계산하면 이제 이거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위의 식을 계산하면 i 빼기 2 빼기 3i 플러스 4 i 이거는 그냥 i니까 플러스 5i i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계산하면 숫자끼리 2, 4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 빼기 6 마이너스 4 될 것이고요. 2i랑 i 더하니까 3i 맞나? 마이너스 4 플러스 3i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6번 주어진 등식을 망독시키는 복수수 z를 구하시오. 이걸 z라고 할게요. g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발음하기 편하게 z라고 합시다. 일단은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를 구해야 되는데 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정리해 봅시다. z가 a 플러스 bi 이런 꼴이겠죠. 일단은 식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z를 a 플러스 bi 이런 꼴로 바꾸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i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좀 싫으니까 양변에 i를 곱해 봅시다. 여기도 i를 곱하고 여기도 i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i 약분돼 가지고 z 그리고 3i z 바에서 z 바라고 할까요? 3i z 바에서 i를 곱하면 마이너스 3 z 바 z의 켤레 복수수 i가 제곱돼 가지고 마이너스 된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가로해야 되죠. 마이너스 4 i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지금까지 계산 이해되나요? 양변에 i를 곱했어요. 여기도 각각 i를 곱하고 i를 곱하고 여기도 i를 곱하고 i를 곱한 거예요. 식이 좀 간단했죠. 이거 지금 바로 계산 못합니다. a 플러스 bi로 바꿔서 a 플러스 bi 두고 여기는 마이너스 3 a z를 뭐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i라 하자. 이렇게 실수 3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될 것이고,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i 마이너스 3a 플러스 3bi는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2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4bi는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2. 위치 바꿔주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 바꿔주면, 자, 실수 부분을 실수 부분끼리 하면 a는 1 나오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하면 4b가 마이너스 4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a는 1,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답하면 안 되고, z는 1 빼기 i라고 해야겠죠. 1 빼기 마이너스 1i인데 그냥 1 빼기 i라고 하면 되죠. 자, 7번 봅시다. 7번 두 복소수가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바로 계산하는 것도 직접 제곱하고 알파 베타 곱하고 베타 제곱하고 더하고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인수분해 그 곱셈 공식 있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 녀석에서 알파 베타를 빼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풀고 싶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옛날에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더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이제 2i분의 1 플러스 i, 2i분의 1 플러스 i 하고 더하기 2i분의 1 빼기 i 더해주면 2i분의 2 i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의 i를 곱합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의 i를 곱하면 i 제곱분의 i가 되겠죠. i 하니까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i분의 1은 마이너스 i로 외워도 되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i고요. 알파 베타 해보면 2i분의 1 플러스 i, 2i분의 1 빼기 i 곱해주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4i 제곱이 되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분모는 분의 1 플러스 i, 1 빼기 i 가로 잘 쳐줘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i 더하기 i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가지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이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D 값을 구했을 때 0이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봅니다. 이제 2의 K 빼기 2 마이너스까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전체가 B예요. 플러스 B가 이 녀석 전체예요. 마이너스 2의 K 빼기 2의 제곱 빼기 4, A가 지금 K죠. C는 K 빼기 2네요. 이렇게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때 K의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식을 다 전개를 해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이렇게 되겠네요. 식을 마저 정리해보자. 16K 플러스 16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는 0보다 작다. 이거 똑같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보다 작으니까 8K가 16보다 크다. K는 2보다 크다. 정수 K 최소값은 2가 될 수 없으니까 3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불렀나?
방정식 분동식 푸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2차 분동식으로 혹시 나오나 했는데 2차 분동식은 여기 아직 범위 아니죠. 자, 9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이가, 두 실근의 차라고, 여러분들 두 실근의 차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 빼면 안 되고 뺀 거에 대한 절대값이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예요. 두 실근의 차, 실근을 알파 베타를 두 실근이라 할 때 알람을 좀 잠깐 무음으로 해놓자. 알람을 무음으로. 솔직히 조금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전날 전전날 모르는 문제 좀 요걸로 어떤 답변을 하려고 좀 찍고 있긴 해요. 그냥 다녀와서는 이제 스페인 다녀와서는 좀 미리미리 올려야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답지 봐도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쌤 이거 해설 보면 그래도 확실히 좀 더 자세히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두 식의 차가 이게 2분의 9라고 합니다. 차는 어쨌든 두 수를 뺀 거에 대한 절대값이에요. 차는 직접 해보자. 자, 알파 베타를 두 실근이라 하자. 두 실근의 합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실근의 곱은 2분의 a죠.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은 어떻게,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야 절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뭐가 더 큰지는 사실 알파를 더 큰 녀석에 두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할까 그냥? 그러면 바로 알파 절대값 안 취해도 바로 알파 빼기 베타만 해도 차가 나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제곱을 해봅니다.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고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녀석에다가 뭔가 빼줘야 돼. 4알파 베타를 빼줘야 돼요. 왜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2알파 베타 이 식이죠.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좀 같은 식이란 말이죠. 곱셈 공식. 그러니까 이게 빼기 2알파 베타로 만들어 주려면 플러스 2알파 베타에서 4알파 베타만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 이제 이 식에다가 다 만들 수 있지.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간 과정이니까 좀 넘기고 대입해서 풀어줍니다. 대입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이니까 4분의 49 될 것이고 마이너스 4 2분의 a 이게 얼마지? 차가 2분의 9니까 차의 제곱이니까 4분의 81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4분의 49 빼기 2a는 4분의 81. 4를 양변에 곱하자. 그러면 4를 양변에 곱하면 49 빼기 8a는 81이니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a는 81에서 49 빼면 얼마지? 32 맞나요? 이 둘을 더하면 81 되죠. 32. 9 맞나? 32 맞네요. a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맞나? 계산을 혹시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계산은 한 번씩 틀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10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2i일 때 실수 알파나 베타에 대해서 알파 빼기 베타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쌤 방금 전에 근데 두 수의 차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나는 거 맞나? 차가 2분의 9일 때 a를 구하시오. 잘했네. 그러면 애매한 거 없죠. 여러분들 아니면 여기서 바로 2시간 차가 2분의 9니까 알파를 베타 플러스 2분의 9로 해서 풀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풀어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쌤은 이게 차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혹시 좀 더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 우연히 잘 풀려서 다행인데 이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막 문제가 막 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고 푸는 거를 좀 더 권장을 하고 싶어요. 자, 한근이 이렇게 생겼을 때 2차 방정식 있고 한근이 1 플러스 2i라고 합니다. 다 구하래요. 이거 근데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실수, 그 개수들이 다 실수란 말이죠. 1,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AB, A 더하기 B 개수가 다 실수면 근해 공식 썼을 때 근해 공식 그 있죠. 근해 공식 썼을 때 x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음수가 되면 이제 켤레로 나오죠. 켤레. 이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다른 근은 무조건 1 빼기 2i가 됩니다. 개수가 실수일 때요. 항상. 어쨌든 실수개수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을 구할 때 호수근이 나오면 항상 두 근은 켤레가 된다 라는 거고요. 예전에 수업 때도 다뤘던 내용이죠. 그 몇 페이지였지? 교과서 몇 페이지냐? 판별식 하고 나서 판별식 근과 개수의 관계도 하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런 부분 50페이지, 52페이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나오겠네요. 그리고 근해 공식 생각해보면 또 알 수 있죠. 근해 공식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 켤레로.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인수분해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가 어려워. 쌤이 순간 착각했어. 여기가 알파 a 플러스 b고 여기가 ab였으면 인수분해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한 근이 1 플러스 2i가 근이면 나머지 근은 1 빼기 2i로 무조건 나와야겠죠. 켤레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x 빼기 1 플러스 2i 하고 또 x 빼기 1 빼기 2i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그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항상 인수분해할 수 있다. 배운 내용 중에 있죠. 교과서 아마 52페이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여기 a가 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전개해보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2i의 x 1 플러스 2i의 x 그 다음에 두 개 계산하면 1 플러스 2i 1 빼기 2i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하면 또 다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i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i죠. 그럼 이 마이너스 1x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1x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2x 여기도 계산하면 1 빼기 2i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i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1 빼기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겠죠. 5. 플러스 5 그래서 a, b가 2고 a 플러스 b가 5니까 이 문제가 좀 단계가 계속 있네. a 빼기 b의 제곱은 뭐야? a 플러스 b 아까 전에 위에 했던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25 빼기 8이니까 17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할 것 같은데 단계가 많아가지고 더 쉽게 푸는 법 없을까? 아니면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다른 근은 1 빼기 2i니까 두 근을 더하면 2죠. 2가 이제 요거 1분의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ab 이렇게 나오고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근을 이거 곱한 거 1 빼기 2i 곱한 거는 어떻게 된다? 1분의 a 플러스 b 이게 바로 계산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좀 빨리 구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원리는 같습니다. 쌤은 근과 계수 관계를 좀 풀어서 계산했고 바로 근과의 계수 관계를 즉시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 자, 11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두 근이 이렇게 생겼대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근데 실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일단은 그냥 2라고 하면 틀리죠.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2잖아. 마이너스 2분의 b 하려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근이 이건 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되죠. 두근의 곱은 그냥 1분의 A, 1분의 A 이렇게 구했고요. 그다음에 이 두근의 곱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곱하면 얼마지?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8 바로 나오고, 이걸 더하면 다 이렇게 더하면 위아더 월드 다 더하면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해보자고. 그러면 이거 대입을 어떻게 해보지? 다 해보자. 그냥 대입하고 막 그냥 위아더 월드 합니다. 마이너스 2랑 ab가 a라고 하네요. 알파 베타가 a, 나도 헷갈리네. 알파 베타 곱한 게 a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8, a 나오네. 그리고 여기도 계산 다 하면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a인데 이게 4래요. 마이너스 b라고 하니까 2는 마이너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2. 뭐야, 생각보다 이지했네요. 넘어갑시다. 12번. 이렇게 생긴 수에 대해서 31승까지 31제곱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한다? 몇 개 해보다가 규칙성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몇 개씩 해보자고요. Z를 Z라고 하지만 Z라고 하겠습니다. 발음 못해요. 루트 2분의 1 빼기 i를 제곱한 거죠. 그러면 2분의 1 빼기 i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에 1 빼기 2i 빼기 1. 계산이 이지해집니다. 1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i 되겠죠. 그러면 z제곱이 마이너스 i란 말은 아주 이제 좋은 겁니다. z 4제곱은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제죠. z 4제곱이 마이너스 1, z 8제곱은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좀 줄여놓고 이걸 정리한 거를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해줘요. z제곱이 마이너스 i야. 그다음에 z4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z8제곱이 1입니다. 요거 사실은 x8은 1 요거의 해 중에 하나예요. 팔자 방정식의 해긴 한데 그런 말 하면 어렵지. 아니, 4차 방정식 x 4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 4차 방정식의 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 해봅시다. 일단은 z제곱은 마이너스 i, z4제곱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해야 되나? 귀찮은데. z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z 마이너스 i, zi라고 할까? iz가 더 익숙한데 쌤은 iz. 왠지 이해되나요? z제곱이 마이너스 i라고 하니까 이게 z제곱 곱하기 z니까 마이너스 iz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볼 겁니다. z 4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게 1, 2, 3, 4 편의상 1, 2, 3, 4 숫자를 좀 붙여볼게요. 5, 6, 7, 8은 어떻게 될까? z5승은 이걸 z4승으로 다 묶으면 z 4제곱으로 다 묶으면 이제 똑같이 여기 이렇게 되겠죠. z4승으로 다 묶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안 두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두고요. 계산은 나중에 하자고. 왜냐면 좀 보기 편해야 되니까. 그럼 z4승으로 묶으면 또 z제곱, z3제곱, z4제곱 돼. z4승으로 묶은 이유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 빠밤 되죠. 빠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z9승부터 10, z11, z12, 13, 14, 15, 16도 어떻게 된다? 빠밤 되겠죠. 빠밤. 요 부분이 빠밤 되고 17, 18, 19, 20 어쨌든 8개씩 다 날아가요. 83, 24까지 다 날아가겠네. 8개씩은 다 서로서로 날아가요.
다 계산돼가지고 24까지 Z 24제곱까지 날라가고 이걸 좀 보여줘야 되나? 점점점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Z 24까지는 다 이제 소거가 되는 거예요. 남은 거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주어진 식을 준식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식은 이제 결국에는 Z24까지 날라가고 25부터 Z25승 5, 6, 7, 8 Z28 그 다음에 더하기 Z29 Z30승 Z31승까지 남겠네요.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녀석을 다시 이제 Z24로 묶어주면 사실 Z24도 어차피 1이잖아. Z 더하기 Z제곱 3Z4 더하기 마이너스 붙여서 Z제곱 마이너스 Z3. 요 부분 설명해줘야 되나? Z29 같은 경우도 Z5 Z6 Z7까지는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Z24승이 일단 1이니까 24를 다 없앤 거예요. Z29도 마찬가지로 Z24제곱 곱하기 Z5제곱이니까 1 곱하기 Z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5, 6, 7, 8, 9, 10, 31까지 있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됐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이 녀석은 이렇게 8씩은 까줄 수 있다는 거예요. Z8승이 1이니까. 그리고 Z4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승, 요거 마이너스 Z 되고요. Z4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Z제곱 되고 Z7승에서 마이너스 4승만큼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라가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날라가고 서로 빼지면서 Z 4제곱이 나오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상하면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보면서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자, 마지막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23번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게 일단은 두 근의 알파랑 베타라고 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고요. 알파 베타는 4죠. 이것만 가지고 이 식을 좀 변형해서 풀기는 좀 까다롭고요. 이렇게 2차식으로 비슷한 형태가 있으면 이 근이니까 이 근을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4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고 했죠. 근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한다. 그대로 같은 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0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도 마찬가지. 베타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4도 0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자 갑니다.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니까 이게 알파 더 빼주고 2를 더해줘야 식이 원래 같아지죠. 이항을 해주면 근의 원래 뜻, 방정식의 뜻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식이 2차식이 있으니까 알파 대입하면 되니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를 2베타 플러스 2 위의 식과 먼저 만들어주면 베타를 빼줘야 되고 2 이렇게 보정치를 줘야겠죠.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플러스 2는 베타 빼기 2 뭐야 똑같네? 그러면 이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2분의 1은 이게 알파 빼기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 12번에 이런 문제랑 비슷하네요. Z 4제곱이 마이너스 1 된다 이런 걸 이용하는 것처럼 바꿔주면 쉽게 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쉽게 바꿔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또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플러스 2분의 1은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걸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파 빼기 2분의 1 더하기 베타 빼기 2분의 1 두 근을 합하면 개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수들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좀, 이거 지울게요. 지웁니다. 지워주고, 요것만 이제 필요하니까,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여러분 연습장 있으니까 연습장에는 좀 길게 푸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알파 빼기 이걸 두근을, 이 근들을 더해보는 겁니다.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베타 빼기 2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알파 빼기 2, 베타 빼기 2분의 통분하는 거죠. 베타 빼기 2 더하기 알파 빼기 2. 이렇게 각각 분수가 통분이 된 걸 그냥 더한 겁니다. 바로 알파 베타 빼기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전개해서 정리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보면 요거 값 있죠. 계산하면 4 빼기 6 플러스 4 분의 마이너스 1. 그렇게 하니까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합니다. 알파 빼기 2분의 1 베타 빼기 2분의 1 곱하면 괄호 잘 쳐주시고 알파 베타 빼기 2 알파 플러스 베타 그냥 곱셈 공식 바로 쓴 거예요. 그냥 하면 대입을 합니다. 4 빼기 2 3은 6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뭐야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2분의 1이네요. 8 빼기 6이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x제곱 개수가 2라고 하니까 2 해주고 그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원래 이거죠. 이거 두 근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과정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원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근이 복잡하잖아. 식이 복잡하니까 어쨌든 하나씩 빼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정리가 왜 안 되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2분의 1 x가 돼야 이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되죠. 두 근의 곱이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해줍니다. 여기는 a분의 c a가 1이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2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2를 반영해주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다시 생각해보면 돼. 2차 방정식을 구하라니까 0까지 적어야겠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해도 되는데 두 근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두 근을 곱하는 거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죠.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문제 여기까지 13번까지 해결하고 또 필요한 문제들 이어서 또 해설을 올려보도록 할게요.